사자와 같은 육식동물들은 힘겹게 사냥한 뒤 고기를 섭취하고 코끼리와 같은 초식동물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은 취향에 맞게 가끔은 고기, 가끔은 샐러드를 먹으며 잡식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몇 동물들은 간혹 특이한 먹이 활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몸 길이가 약 8에서 10m에 달하는 이 우람한 동물은 바다에 사는 돌묵상어라는 녀석인데, 지상 최강의 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배가 큰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의 먹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의 플랑크톤입니다. 이 커다란 동물이 저 조만한 것을 먹어서 배라도 찰까 싶지만, 돌묵상어는 시간당 약 2000톤의 물을 빨아들인 뒤 아가미로 걸러 수백만 마리의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데요. 8m가 넘는 몸 크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얘보다 더 큰 몸짓의 고래상어 또한 같은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웃픈 건 얘네가 이 조만한 플랑크톤을 먹는 이유인데, 사실 돌묵상어와 고래상어에겐 플랑크톤 같은 작은 먹이 외엔 딱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몸길이 12m가 넘고 20톤의 무게에 달하는 고래상어의 목구멍은 직경 약 3cm, 이보다 크기가 작은 돌묵상어의 경우 더욱 좁은 목구멍을 갖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들은 이빨이 퇴화되어 보통의 동물처럼 먹이를 씹어먹을 수 없어 여과섭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그냥 물체로 들이마셔 먹이를 먹습니다. 한마디로 커다란 먹이를 먹고 싶어도 목구멍이 너무 좁아 삼킬 수가 없는 것인데, 플랑크톤 외에도 작은 갑각류나 오징어, 정어리 같은 먹이들을 가끔 섭취하긴 하지만 이 또한 겨우 목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동물 한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혹여나 바다에서 이 녀석들을 마주치더라도 크게 위협이 되진 않는데요. 굉장히 위협적이게 생긴 데다 커다란 입을 갖고 있어 삼키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지만, 인간의 몸은 이들의 목구멍을 통과할 수 없어 실수로 먹더라도 그냥 뱉어버리고 애초에 인간을 먹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격 또한 굉장히 온순합니다. 오히려 순진한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몇몇 탐욕스러운 우리 인간들인데, 돌묵상어의 간에는 스쿠알렌이라는 값비싼 성분이 들어있어 수많은 개체가 이 간을 노린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레이제도 한가운데에 위치한 보르네오 섬 맹그로브 숲에 사는 이 동물. 돈가스 망치로 한 대 후린 것처럼 납작하고 긴 코가 특징인 이 동물의 이름은 코주부 원숭이입니다. 2018년 교토대학의 연구진들은 코주부 원숭이를 연구하다 조금 야시꾸리한 발견을 했는데, 수컷의 코가 클수록 체격과 더불어 고안의 크기도 더욱 컸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암컷 코주부 원숭이들은 짝을 선택할 때 더 큰 코를 가진 수컷을 선호했다는 점으로, 암컷들이 커다란 코를 선호하는 만큼 이 코는 생식 능력이 우월하다고 여겨져 무리 내에서도 코가 큰 애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코만큼이나 특이한 이 동물의 특징은 바로 식성인데, 코주부 원숭이는 잡식성을 띠는 일반적인 원숭이들과는 달리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의 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식은 잎이나 덜 익은 과일 혹은 과일의 씨앗 등인데요. 코주부 원숭이가 먹는 먹이를 조사한 결과 66%는 잎과 같은 풀떼기, 26%는 과일, 나머지 8%는 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26%의 과일마저도 90% 이상이 덜 익은 과일, 그것도 과육이 아닌 씨앗만 빼먹었는데, 사실 얘네들은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저주받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 하면 바나나, 바나나 하면 원숭이가 떠오를 만큼 이 두 조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코주부 원숭이는 이 바나나조차 먹을 수 없는 몸인데요. 만약 이들이 과일을 먹을 경우 뱃속에서 심하게 가스가 차 소화불량 및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할 경우 고작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주부 원숭이의 몸은 마치 초식동물들의 몸처럼 셀룰로스 분해균이 존재하는데, 이는 풀과 나뭇잎 같은 식물성 먹이를 소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만 과일 속 당분엔 취약한 약점을 보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과일과 같은 먹이를 먹어온 개체라면 몸이 적응하여 딱히 지장이 없지만, 야생 코주부 원숭이들 대다수가 초식의 특징을 가지다 보니 애기들도 자연스레 어른들의 식성을 따라가는데요. 진화생물학자들은 이 특이한 식성의 이유를 먹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추측했습니다. 코주부 원숭이들이 사는 보르네오 섬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영장류들이 살고 있어 먹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편인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양가는 조금 떨어져도 다른 애들이 먹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을 먹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조류 중 가장 작은 몸 크기를 가진 벌새는 독특한 어깨 근육과 날개 구조를 갖고 있어 그 어떤 새보다도 효율적인 비행을 합니다. 후진 비행은 물론 급 방향 전환과 더불어 날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채공까지 그야말로 온갖 비행 기술을 섭렵한 비행 마스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초당 60에서 100회, 분당 약 3600회라는 엄청난 속도로 퍼덕이는 사기적인 날개짓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멋진 비행 능력엔 그만큼 커다란 대가가 필요했는데 일단 벌새의 다리는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퇴화되어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게 불가능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는 것이 한계인 연약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대가는 바로 에너지 소모인데 분당 수천 번의 날개짓을 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벌새들은 쉴 틈 없이 먹이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적당히 많이 먹는 수준을 넘어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달고 있는 것처럼 진짜 계속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벌새는 체중 대비 많은 먹이를 먹는 동물 1위, 인간의 경우 2시간 정도 마라톤을 한다고 치면 약 26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지만 벌새는 무려 5배인 14000칼로리를 소모하여 이 에너지를 먹이로 채워야 하는데 벌새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은 인간으로 치면 성인 기준 햄버거 90kg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 얘는 신진대사까지 워낙 빨라 분당 심박수가 약 600에서 1000회 가까이나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고열량의 곤충이나 꿀을 섭취하지만 그마저도 연비가 구려 하루 종일 먹는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날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 날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지속되는데요. 벌새 중 일부 종은 단 몇 시간만 굶어도 죽음으로 이어질 만큼 극단적인 신체를 갖고 있어 그냥 자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살기 위해선 먹이는 물론 10분마다 꿀을 생명수처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에게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꿀은 한 장소에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꿀을 찾기 위해선 비행을 멈출 수도 없는데 이때 꿀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 그냥 삶 자체가 무언가에 쫓기듯 겨우 생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벌새는 성격이 어지간한 포식자들보다도 훨씬 괴팍한데요.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이들은 먹이를 걸고 싸워대는 게 생존 그 자체이자 삶의 일부에 가깝습니다. 허나 호전적인 성격과는 별개로 사기적인 비행 능력 외엔 거의 모든 게 처참할 정도로 약하다 보니 먹이 활동하기도 바쁜 벌새는 수많은 천적들을 피해 다니기까지 해야 하는데 맹금류나 고양이과 같은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애들은 물론 조금 큰 거미나 사마귀마저도 피해 다녀야 할 만큼 벌새는 밥입니다.